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각국은 한 목소리로 파병을 규탄했지만 당사국 러시아와 북한만은 예외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파병이 국제법을 준수한다며 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선 침묵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has to convene a meeting and should duly call into question the crime against the humanity of Israel and its accomplice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연합사 작전 계획에 포함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전 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며 우크라이나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경우 러시아와 공동 교전국이 돼 서방 무기에 의한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ighting alongside of Russian soldiers, they are co-belligerents, and you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ose kinds of things will happen, that they will be killed and wounded as a result of battle.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 준비를 마쳤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서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내부 핵실험장의 실험 준비는 끝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풍계리의 한번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서 군 정보당국은 또 미국 본토가 타격 목표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발사를 위한 이동식 발사대가 특정 위치에 배치된 상황을 포착한 겁니다. 7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시기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정식으로 전선에 투입됐다거나 전사자도 발생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8년 취임해 약 3년 동안 한미동맹의 사령탑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에이브럼스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전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ussia loses about 10,000 soldiers casualties every 10 days. So if North Korea sends 10,000 soldiers, for instance,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배경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echnology transfers that are illegal, violate UN sanctions, but could significantly enhance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또 주권 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북한군 투입이라는 상황 변화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ith the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troops, and I think it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by the Iraq government. It's a big change in whether Korea should provide munitions or not. 북한의 한반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내부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아예 없다고 봐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네.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조건 기억나시나요? 레드라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드라인을 넘는다면이었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잖아요. 네. 사실로 공식 확인이 된다면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우크라이나에 이 공격용 무기를 준다면 곧바로 러시아군 살상에 쓰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빌미로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심 기술을 건네줄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하긴 트럼프가 미국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빠져버릴 거고, 그럼 우리만 속칭 덤태기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공격용 무기로 155mm 포탄을 특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포탄입니까? 네,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네. 네, 무게 약 45kg의 이 포탄은 이 장비나 병력 등 대규모 지상 표적 타격에 주로 쓰이는데요. 곡선으로 사격하는 곡사포를 통해 발사하는 포탄입니다. 국내에 수백만 발이 비축돼 있고 연간 국내 생산량은 최대 30만 발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10만 발 수출, 50만 발 대여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콕 집어서 이 무기, 그러니까 155mm 포탄 지원을 유독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포탄을 보냈는데 전장에서 그 포탄을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네. 155mm는 미국과 나토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환성이 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1000km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전선에서 장기 소모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네, 파병됐다는 북한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폭풍 군단, 정예의 병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또 뭐 아니다, 뭐 너무 앳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뭡니까? 네,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10대에서 20대 초반 앳된 얼굴에 키가 작고 왜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키가 155에서 160cm 정도 될 거란 추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북한에선 나쁘지 않은 체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더구나 폭풍군단은 경보병 위주의 게릴라전 특화 부대입니다. 전투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병보다는 훨씬 체력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건 강한 부대죠. 우리는 이제 특공여단, 우리로 얘기하면 그 비슷한 이제 부대로 보시면 되죠.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군병입니다.